힌트는 없었다. 무슨 얘기냐? 찾아보겠습니다. 한덕수 탄핵 기각, 윤석열 힌트는 없었다. 이번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 탄핵안, 이 기각, 결정문을 보면 뭔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힌트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정작 열어보니 힌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힌트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느냐? 다시 한번 한덕수 대행에 대한 그 선거 내용표 같이 보죠. 사실 이 부분인 거죠. 비상계엄 내란 행위의 공모와 방조 부분. 비상계엄 내란 행위 이 부분에 공모하고 방조했느냐.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알았다거나 건의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시 말해서 같이 뭘 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행동이 위법인데 위법한 행동을 같이 안 했으니 해당이 안 된다가 아니고 그냥 여기는 모르겠는데 여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언급을 안 했어요. 여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 행동이 위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행동을 일단 같이 안 했어. 그래서 이 자체가 위법인지 아닌지 여부도 언급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힌트 있을 줄 알았는데 없구나라는 거죠. 근데 요 얘기가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계엄 위법성 판단 피해간 헌재. 윤 선고 유추 못하게 감춘 듯. 이 얘기는 윤주진 위원님. 계엄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피해갔다. 의도적으로 해당 부분을 언급을 안 하고 피해간 거다. 그리고 유추 못하게 감췄다는 얘기는 있는데 안 보여준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있는데 안 보여준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감출 거 자체가 없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에 있어서 네. 이것이 절차적으로 완벽했다고 사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린 것도 아니었고 문서로 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것이 전체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다룰 정도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없다면 그렇다면은 한 총리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고 무슨 비중이 있었는지도 사실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 맞거든요. 네. 저는 이번 재판을 보면은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극각으로 갈렸어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헌재 내부에서 아직도 의견이 좀 모아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러한 것이 사실 이런 아주 중요한 또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여기서는 굳이 노출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쪽으로 일단은 덮어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평의는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뭘 못하게 감췄다는 거 얘기를 하려면 유출을 못하게 감췄다고 얘기하려면 이 계엄 선언에 대한 위법인지 아닌지 여부가 결론이 나야지 감추든 말든 할 텐데 결론 자체가 안 나 있는 상태다. 이견 대립 상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성주 대변인님. 네. 힌트는 없는데 숨은 네. 그림 찾기 같은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뭐가 숨어 있을까요? 동아일보 보도에 보면 네. 지금 한덕수 총리가 내란의 이 혐의에 대해서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 부분, 국무회의 있었냐 했을 때 국회도 그랬고 본인의 증언도 헌재에서 간담형식이다.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라고 보기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의 혐의를 판단받는 기준이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췄느냐. 두 번째는 국무회의라는 어떤 그런 이 심의 의결을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헌재는 이번에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덕수 총리가 국무총리인데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라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어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국무회의 소집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게 없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의 내란의 공모나 모의 이런 부분은 증거와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입증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행위 자체가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자체가 증거.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본 영상들이 있습니다. 군대가 투입됐고 그다음에 많은 군인들과 선관위에 이런 사람들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 네. 증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객관적 자료. 공모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돼서 검찰에 진술한 것들이 증거 채택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로 판단받을 공산이 크죠. 저는 그 부분에서 의미 있는 숨은 그림 찾기를 헌재가 이번에 보여줬다. 그런 말씀.
지금 말씀은 힌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숨은 그림 찾기는 있다. 나는 찾아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 비슷하게 그 조각을 아마 김종혁 최고위원도 찾은 것 같아요.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사실 요겁니다. 언론에선 헌재가 내란죄 판단을 비껴갔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왜냐하면 헌재의 판결을 보면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서 역할을 한 게 없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절차를 다 지켜서 한 계엄이라고 한다면 총리가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면 정상적인 계엄이면 총리가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은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윤주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정상적 계엄과 비정상적 계엄의 기준 사실은 모호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뭐 쳐들어왔습니다. 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해야 돼요. 근데 국무총리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네. 국무총리와 상의하지 않고 일단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그건 비정상적인 계엄입니까? 저는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것이 반드시 뭐 국무총리가 역할을 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고요. 국무총리가 건의를 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가 건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상. 다만 국무회의는 거쳐야 됩니다. 네. 절차적 미비가 분명히 있었으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번 판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갖고 계엄에 대한 판단이 끝났다? 네. 저는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좀 무리고 아직까지 좀 더 헌재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정상적인 이 국무회의, 이 정상적인 계엄과 비정상적인 계엄의 그 기준을 뭐라고 볼 거냐. 아주 급박한 순간에는 그래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냥 자체 판단으로 바로 계엄을 선언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여부까지 다 헌재가 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우회적으로 뭔가 숨은 그림 찾기를 넣어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지금 하신 건데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숨은 그림 찾기인지 힌트가 처음부터 없었던 건지 여부는 헌재만 알고 있죠. 내가 몰래 숨겨놨나 안 숨겨놨나 숨겨놓은 사람이 알 텐데 이걸 언제 알 수 있느냐. 결국 선고가 나야 할 수 있습니다. 선고가 나야. 못 잡겠다 꾀꼬리. 네. 선고가 나야 할 수 있는 건데 선고가 언제 나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나냐는 겁니다.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이진숙 된 4대4. 이번엔 8인 4색이었다. 그래서 이 사안별로 다 좀 의견이 좀 나뉘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최종 한 4개까지도 의견이 나뉘었다라는 거죠. 8인 4색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서용재 대변인님 네. 8대 0의 나오기 위해서 뭐 좀 시간을 좀 더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8인 4색까지도 뭐 지금 각하, 인용, 기각이 다 들어갔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길이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건 이거는 이견 대립이 좀 치열해서 그래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첫 번째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4, 그다음에 최재해 8대0, 그다음에 이번에는 한 총리는 뭐 5대2 대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사안별로 재판관들이 일률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내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보수 진보 나눔이 없이 네. 그냥 본인들의 법률적인 어떤 시각과 견해 분석에 따라서 지금 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죄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냥 판단을 한다라고 봤을 땐 윤석열 대통령은 따지고 보면은 이 나머지 이 3건에 비해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 국민들이 선출한 고위공무원입니다. 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는 결정을 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안 걸릴까요? 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내란죄입니다. 대한민국의 80년 전두환 이후에 내란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본 적이 재판부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심리를 신중하게, 네. 세심하게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숙고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 이 내란의 행위를 저질렀는데 어떤 재판관이 여기에 대해서 나는 각하하겠어, 난 기각하겠어 하겠어요. 그러질 않을 것이고 저는 하나하나 이 내란 행위에 대한 결정문들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지치실만 해요. 정치권도 그렇고. 그런데 일단은 조금 더 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기 때문에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이 길어진다.
라는 측면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마 선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이게 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관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의견을 이번에 볼 때도 8인 4세 있는 그대로 나왔지만 한 명 한 명이 자기 의견을 결정하는 것 자체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원일치가 반드시 국민통합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이 개별적인 독립적인 네. 의견들을 같이 병기해서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로서는 각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꼭 전원일치해야 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8인 4색이든 8인 3색이든 있는 그대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헌재가 그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맞추지 않으려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헌재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 판단, 헌재의 판단을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두가 귀추가 주목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기각에 대해서 거봐,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대1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는 예상이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탄핵심판 선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 더 커졌습니다. 이쯤 되면 빨리 기각 각하시켜야 됩니다. 기각 사유, 각하 사유 차고도 넘칩니다. 네. 윤상현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7대1 나올 거라고 했죠. 나왔죠. 내가 윤 대통령 각하나 기각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서 대변인님. 국회의원은 헌법소의 의무를 지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들, 이제 맞지도 않아요. 지금 한덕수 총리하고 제가 이 판단과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 혐의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7대1 나왔으니까 또 7대1 나올 것이다. 이런 어떤 기적의 논리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고요. 내가 이렇게 잘 예상을 하지 않았느냐. 내 예상이 맞다. 내 그렇게 예측력이 따졌으면 맞다. 저는 맞추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우쩍 하는 소리지만 윤석열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에 하나 개각이 돼서 돌아오면 헌법 1조를 바꿔야 됩니다. 모든 권력은 윤석열로부터 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것이다. 군주국이 되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은 무너지는데 그거를 버젓이 기각을 얘기한다.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맞으면 대박, 틀리면 아쉬운 거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보수 진영을 보면 기각될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기각이 되면 이제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또 많은 보수 진영의 또 지지층들은 불안하죠. 인용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만에 하나 인용이 되더라도 받아들일 또 준비가 전 돼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다수의 보수 국민들은. 그래서 지지층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자. 또 네.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인용이 되더라도 해볼 만하다. 이런 저는 용기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7대1이 맞아서 7대1로 기각 7대1로 기각이 될 거야라는 정말 그런 의도보다는 어떻게 되든 좀 희망을 주고 지지자들한테 좀 이 희망을 주고 힘을 주기 위한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윤 대통령의 선고 아직도 기일이 잡히지 않았죠. 과연 이번 주 안에는 나오는 것이냐. 내일 관련한 얘기를 또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